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 있잖아요. 여기가 이번엔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소프트웨어 광자가 갑자기 왜 하드웨어 시장?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게 진짜 소문처럼 뭐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열 수도 있을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오픈 AI의 이 새로운 도전을 다룬 여러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픈 AI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또 진짜 속내는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술 지형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새로운 테크 기계 하나 더 나온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AI가 우리 일상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더 나아가서는 그 거대 기술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 자체를 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제조 파트너십 소식인데요. 오픈 AI가 중국의 럭슈웨어라는 회사랑 손을 잡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럭슈웨어랑 소비자용 기기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럭슈웨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애플의 아이폰이나 에어팟 같은 핵심 제품들을 조립하는 회사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 또 생산 능력을 갖춘 곳이죠. 이런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오픈 AI가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높은 품질 기준으로 하드웨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단순한 실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플의 핵심 파트너라니, 와,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이 기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아직 좀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로서는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언급되고 있는데, 일단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작고 또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는 컨텍스트 인식 기능, 이걸 갖추고요. 당연히 오픈 AI의 강력한 AI 모델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동될 거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인식이라는 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컨텍스트 인식이라는 건요, 기기가 그냥 사용자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회의 중인지, 운전 중인지, 친구랑 얘기 중인지, 이런 맥락, 컨텍스트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정보나 기능을 알아서 제공하거나 상호작용 방식을 조절하는 거죠.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지능적인 AI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의 정확한 형태, 그러니까 폼팩터는 아직 좀 안개 속입니다. 안경 형태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옷깃에 다는 핀 형태, 혹은 음성 녹음기랑 비슷한 형태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지금의 스마트폰과는 다른 방식으로 AI와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것, 이게 목표일 거라는 점이죠. 아직 시제품 단계면 실제 제품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대략적인 출시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첫 제품 실시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뭐 개발 과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요.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또 양산까지 하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죠. 2, 3년 뒤라. 그때쯤이면 AI 기술도 훨씬 더 발전해 있겠네요. 근데 이 기기가 실제로 나왔을 때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과감한 전망까지 나오던데요. 근데 솔직히 스마트폰 생태계라는 게 뭐 앱스토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주변 기기들, 사용자들의 오랜 습관까지 이게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운 기계 하나가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타당한 지적이에요. 스마트폰 생태계의 그 견고함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오픈 AI의 기기가 사용자들이 AI랑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데 성공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은 인터페이스의 전환 가능성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은 주로 터치스크린이랑 앱 기반이잖아요.
근데 오픈 AI 기기는 아마도 음성 혹은 더 나아가서 사용자의 시선이나 제스처, 심지어 주변 환경 자체를 이해하는 AI 기반 인터페이스, 이걸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 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다, 이게 증명된다면요,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새 제품 카테고리 하나 추가되는 걸 넘어서요, 기존 스마트폰 시장의 파일을 잠식하고 특히 이 시장을 주도해온 애플 같은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의 컴퓨팅 플랫폼 주도권을 누가 주느냐 하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의 전환이라 확실히 그 관점에서 보면 파괴력이 상당할 수 있겠네요. 다시 그 제조 파트너 얘기로 돌아가서요. 럭쉐어 말고 거택이라는 회사도 협력사로 언급되죠. 이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거택 역시 럭스쉐어처럼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주로 에어팟이나 홈팟 같은 오디오 관련 부품 아니면 애플 워치 부품 같은 걸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가 새 기기에 들어갈 스피커 모듈 공급을 거택에 요청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오픈 AI가 핵심 부품 조달에서 단일 공급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 이걸 보여주는 거죠. 특정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가격 협상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럭스쉐어랑 거택 둘 다 애플을 통해서 검증된 최고 수준의 제조 파트너라는 점은 오픈 AI가 만들려는 하드웨어의 품질 목표치가 상당히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럭스쉐어가 가진 역량 중에서도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단순히 대량 생산 능력 말고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럭스쉐어가 에어팟이나 애플 워치처럼 작고 정교한 웨어러블 기기 제조에 아주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노하우는 오픈 AI가 만들려는 기기가 단순한 소형 기기를 넘어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럭스쉐어는 이미 증강현실, 즉 AR 글래스 생산 경험까지 갖추고 있어요. 럭스쉐어의 우시 공장은 연간 50만 대 규모의 AR 글래스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완전 자동화 라인을 통해서 아주 높은 조립 수율을 달성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게다가 메타의 차세대 AR 글래스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서 센서 통합 같은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이런 AI 관련 기술력과 양산 경험, 이게 오픈 AI가 럭스쉐어를 선택한 중요한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오픈 AI의 기기가 단순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넘어서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상호작용하는 진짜 AI 비전 기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단서일 수도 있겠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럭스쉐어의 AI 경험은 오픈 AI 기기의 미래 형태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소프트웨어, 특히 AI 모델 개발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오픈 AI가 왜 이렇게 직접 하드웨어 제조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영역에까지 뛰어들려는 걸까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초에 있었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바로 전 애플 최고 디자인 책임자였던 조니 아이브. 이분이 공동 창업한 디자인 및 하드웨어 스타트업 아이오 프로덕스를 오픈 AI가 거액의 주식 거래 방식으로 인수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 소식 정말 놀라웠죠. 애플 디자인의 전설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의 혁신을 상징하는 제품들 디자인을 다 총괄했던 인물이죠. 그런 인물의 회사와 역량을 확보했다는 건 오픈 AI가 단순히 기능적인 하드웨어를 넘어서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완성도까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드웨어 진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오픈 AI가 애플 같은 데서 하드웨어 개발 경험이 풍부한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꾸준히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고의 소프트웨어, 즉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프트웨어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고 사용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최적화된 전용 하드웨어가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수직적 통합, 이게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AI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라는 기존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건 필연적으로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사양 같은 여러 제약을 동반하죠. 오픈 AI는 자신들의 AI 기술에 가장 잘 맞는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고 제어함으로써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거죠. 하드웨어 단계에서부터 AI 연산을 최적화한다거나 음성 외에 새로운 입력 방식을 구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기존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조니 아이브 영입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제조 파트너 확보,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을 통한 사용자 경험 혁신. 와, 정말 치밀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조니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이 AI 기기랑 만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상상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AI 기술 경쟁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똑똑하고 성능 좋은 AI 모델을 만드느냐 이런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그 뛰어난 AI를 어떤 그릇,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에 담아서 사용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경험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럭스쉐어와의 협력은 단순한 생산 능력 확보를 넘어서요. 그들이 가진 웨어러블 및 AI 기기 제조 노하우를 흡수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오픈 AI가 구상하는 미래 AI 기기의 모습이 지금의 스마트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어쩌면 정말 안경이나 핀처럼 우리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런 형태가 될지도 모르죠. 또 오픈 AI가 애플 공급망의 핵심 기업들의 파트너로 삼았다는 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애플의 성공 신화에는 혁신적인 제품 자체도 있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공급망 관리와 제조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오픈 AI 역시 이런 성공 방정식을 좀 벤치마킹해서 고품질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시장에 빠르게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앞으로 오픈 AI와 애플이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서 때로는 협력하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좀 복잡하고 흥미로운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경쟁사인 애플의 공급망을 활용한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영리한 전략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하드웨어 사업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랑은 또 다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뭐 생산, 유통, 재고 관리, 마케팅 등등. 오픈 AI가 이런 부분까지 다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금질적으로 자본 집약적이고 운영 리스크가 크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디자인을 가졌다고 해도 대량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실패한다거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시장 수요 예측에 실패한다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과거에 야심차게 등장했던 많은 혁신적인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이런 제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간 사례도 정말 많잖아요. 최근에 출시됐던 그 휴메인의 AI 핀이나 래빗 R1 같은 경우도 처음엔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실제 사용자 경험이나 성능 면에서 좀 비판에 직면하면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오픈 AI 역시 이런 선례들을 잘 분석하고 그들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겁니다. 단순히 AI 모델이 뛰어나다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하드웨어 자체의 완성도, 안정성,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킬러 앱 혹은 사용 사례를 제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인 AI 하드웨어 개발에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뭐 픽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스피커, VR, AR 기기 같은 걸 통해서 이미 하드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쟁자들하고의 싸움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픈 AI가 이 경쟁에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질지 이게 관건이 될 거예요. 정말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군요. 오늘 오픈 AI의 새로운 AI 하드웨어 개발 소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픈 AI는 애플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인 럭스쉐어, 거텍 등과 손잡고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출시를 목표로 주머니 크기의 컨텍스트 인식 AI 기기를 개발 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기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인수, 관련 인재 영입 같은 하드웨어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그들의 큰 전략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픈 AI의 이 담대한 도전은 AI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삶과 어떻게 더 깊숙이 통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스마트폰 이후의 개인 컴퓨팅 환경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고 넘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요.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 중 하나인 오픈 AI가 직접 하드웨어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술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겁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기술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픈 AI의 새로운 하드웨어 도전이 앞으로 어떤 흥미로운 변화들을 가져올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